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경제 뉴스 픽 시사인 기자들이 짚어주는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종태 IT 국제경제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네. 이종태 IT 경제팀장입니다. 그래요. 경제부터건 국제부터건 네, 하여간 네, 팀장이 함께해 주셨고요. 디지털 콘텐츠 팀장 차영석 팀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차영석입니다. 네, 우리 시사인의 시사인싸 이 팟캐스트 모든 걸 맡아오고 있는 마따리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은선 씨가 늘 저쪽에 앉아있다 여기 오니까 예. 그냥 왠지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막 돋구는 것 같고 기분이 제가 좋네요. 두 분을 몰아놨어요. 그래요? 예. 그래 한편으로 이렇게 또 얼굴 작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제가 앞으로 갈게요, 제가. 사회자가 요즘 시사인싸 진행만 하는 게 아니고 저번 주 토요일 날 봤더니 여의도 촛불 집회 사회를 보셨대요. 아니 보니까 옷을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촛불 집회 사회 보면은 그 무슨 마우라 같은 걸 그렇게 큰 거 엄청 길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옷을 입구나 그날도 사회를 그걸 걸치고 나오셨어요? 아니 마우라를 이렇게 묶지 마우라? 않아요. 스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프, 예, 스카프. 선생님, 제가 늘 이렇게 스카프는 저의 체형 보정과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진짜. 오랜만에 대중 집회 사회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우리 댓글 보면 시사인사의 최강기 씨가 왜 나와? 뭐 거의 그러니까 촛불 집회 사회를 본 분들은 거기 봤던 분이 갑자기 시사인사의 사회를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댓글 남기셨던데 그렇군요. 오랜만에 저분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게 광화문 제가- 탄핵 집회 사회를 그렇죠. 보신 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촛불의 원조예요. 그때 처음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예, 예. 이제 촛불의 원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거의 이제 1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몇 번 하다가 이제 대중 집회는 거의 10년 만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요? 좀 네. 긴장하셨겠어요. 아니 올라가기 이게 전에. 긴장한 거보다 너무 이게 격세지감을 느낀 거예요. 10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촛불 집회 때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예. 끝나고 나면 촛농을 제거하느라고 다 요즘 LED 쓰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 촛불의 바다는 무대 위에 있는 사회자만 볼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막 건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 예, 찍고 그런 거 외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드론을 띄우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와, 네. 나는 정말 모든 게 새로워가지고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는 또 하긴 좀 쑥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사회 본 지가 30년이 다 돼가는데 가자 이거 제 거거든요, 제가. 가자 뭐 청와대로 아니면 가자 국회로 하여간 이런 거요? 뭐든지 제가 뭘 하게 하면 가자 해갖고 왜 요즘 댓글 보면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자. 네. 예. 그게 원조라고? 그게 원조는 저예요, 사실은. 이거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이거 참. 아니 그게 지금 나온 게 내가 90 몇 년부터 썼는데 제가 제 모든 영상의 시작을 지금도 그날도 보셨지만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거다. 이미 늦었죠, 뭐. 다 됐어요. 이번에 촛불 집회 공익 끝나고 경제. 나서 제가 트위터로 한번 최강기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 한번 해봤거든요. 왜 검색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도대체? 난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시사인사 사회자가 촛불 집회 사회 봐서 반응이 어떤가. 근데 어떤 분이 뭐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대학생 때도 최강기 씨가 사회를 그렇죠. 보는 걸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지하철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빤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알바를 풀기 시작했구나. 트위터에다가. 아무튼 에이, 저 뭐 사람 진짜 반응은 좋더라고요. 됐고요. 네. 시사인사 진행도 잘 봐주시기 맞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기억하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저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그런 일 아직도 제가 그 멘트가 저들로 내가 이 나이까지 이런 일 해야 되겠니? 세상아 좀 좋아져라 이런 예. 얘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작은 노력들 이런 발걸음들이 또 세상을 밝혀나가는데 좋은 역할을 하리라 믿고 저는 언제나 시사인과 함께 또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픽 키워드는 강남 상구 마용성 구입자 절반이 갭 투자. 요건 뭐 다 알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이제 집값이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얘기한 대로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상승폭이 가파른 마용석, 마포, 용산, 성동. 이 중에 하나도 없네. 그렇죠, 우리 집이. 이런 아파트 보유자들이 절반가량이 안 제푸셔도 될 것 같으시네요.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다고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일단 그 지난해 12월부터 하품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면 자기 내용이 아니야. 네. 여기 아무 아무리- 연관성이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 그래도 이제 시작인데 하품을 하시는 이제 너무나 철진한 얘기. 내 얘기 이종태 기자 아니니까. 959 사시죠? 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사시죠? 왜 얘기해? 네. 아니 지금 여기 강남 3구도 아니고 마용성도 아닌 그러니까 하품 나오지.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12월부터 그 투기 과열 지구 있잖아요. 네. 서울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인데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네.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은 이게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어쨌든 지난해 12월부터 이걸 그쵸. 제출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입주 계획서에 보면 이제 내가 들어가 사는지, 본인이 입주인지, 아니면 본인 말고 다른 가족들이 입주하는지, 아니면은 임대, 그래서 가로치고 전세 혹은 월세, 이런 식으로 그 입주 계획을 여기다 표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가열 지구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국회 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네. 정동영 의원이 이 국토부로부터 서울 시내의 아파트 입주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강남 3구하고 아까 그 얘기했던 마용성 아파트 있잖아요. 네. 마포, 용산, 성동구 네. 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그 본인이 입주할 거다. 뭐 아니면은 뭐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할 거다. 뭐 임대로 입주할 거다. 여기에서 임대 목적, 절반가량이 임대 목적으로 이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이 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자기가 안 살고서 전세나 월세를 놓겠다는 네. 거니까. 그래서 집값 상승 노린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월세 수익을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강남 3구 마영성이 주로 이제 임대를 목적으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래도 이 지역 중에 지역별로 좀 두드러진 곳이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그 임대를 체크한 게 제일 많은 데가 용산구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네. 용산구는 그 전월세, 아파트를 자기가 사서 전월세를 체크한 사람이 59%예요. 그래서 용산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이게 지난해 12월부터니까, 네. 이제 그 전에는 없겠죠? 12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이제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 살 거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은 30%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9%가 그 임대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가 50%, 네. 강남구가 48%, 마포구 45%, 성동구 43%.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게 상위 지금 5개 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서울 평균치가 이 임대하겠다는 게 서울 평균치가 36%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는 54%는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는 거고 한 36%는 전월세를 놓겠다 이건데 이제 그러면 좀 약간 다른 지역들은 좀 어떤가 하위 이 임대 비중이 좀 약간 낮은 지역들을 대충 보면 네. 제일 이제 낮은 데가 중랑구 같은 데는 전월세 놓겠다는 데가 23%. 중랑구 같은 경우는 59%가 내가 들어가 살 거다. 살기 위해서 네. 사는군요. 그리고 실입주자가 많군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69% 내가 들어가 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동대문구는 24%가 임대 놓을 거다. 전월세를 놓을 거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대충 이 서울에서 보면 자기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월세를 놓겠다는 데가 좀 낮은 데들이 보통 한 23%에서 26%인데 중랑구, 동대문구, 구로구, 도봉구, 성북구.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비교적 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좀
많았던 데들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그렇죠. 같고. 예. 그게 좀 네. 많았다는 게 여기에 좀 드러나는 그렇군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집을 이제 사면서 자기가 입주해서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그 뭐 임대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절반이 넘는 거네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임대를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 임대를 목적으로 뭐 임대 목적이라도 월세 수익 내기 위한 거라 거를 이제 일종의 부동산 네. 투자 뭐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하는 거죠.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전세 내놓겠다는 거는 사실 집을 사가지고 바로 전세로 내놓겠다는 거는 자기 거주 목적이 일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특히 이제 이 용산 뭐 그 아까 강남 3구나 아니면은 마용성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작년 12월 많이 이후에서 뛰었죠. 이제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걸 좀 노리고서 뭐 일종의 전세 끼고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갭 투자를 좀 많이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정도영 대표 같은 경우 이 자료 내면서 최근 이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른 지역 대비 이 임대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는 네. 결국 실거주보다는 집값 상승 노린 투기 수요의 투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보다 좀 투기에 가깝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뭐 임대 소득세를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뭐 등록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렇게 좀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 자료 보면서 아 이렇게 보통 집 살 때 보통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거주 목적으로 사는 서울에서 네. 이렇게 많이들 집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 보통 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공급을 늘리면은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정도로 그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실거주하지 않는 전 월세를 내겠다는 구입이 많으면 실제로 저게 저수요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가 꽤 많은 건 아닌지 그러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저런 수요들 그러니까 자기 거주 말고 거주할 목적 말고서 이렇게 누구한테 전세를 주거나 아니 월세를 내주거나 이런 수요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도 이런 이제 주택 관련한 기사나 이런 거 좀 꼼꼼히 보는데요. 제가 그제 본 뉴스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강남 아파트가 평당 3.3제곱미터가 1억을 1억 넘었다고. 찍었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뭐랄까요? 진짜 그 삶의 의욕을 상실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3.3제곱미터 1억이에요. 1억이란 돈이 어떤 돈이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인데 참 이럴 때마다 씁쓸한데 이제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 이 집으로 투기하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가 또 벌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답답해요 진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주할 거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그 진짜 전세나 월세 놓는 목적으로 놓겠다는 이런 신규 주택 구입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어쨌건 또 각자 사람마다 또 사는 방식도 다른 거긴 한데요. 어쨌건 이제 지역별로 여전히 보면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 강남 상구 마영성이 여전히 이제 임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가 많았다라는 게 또 수치로도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내서 그 수익 얻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전세 끼고 사서 네. 이 집값 상승 네. 바라는 거거나. 그렇군요. 이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 자료에서는 그거까지는 보질 못했습니다. 네. 자, 씁쓸한 뉴스를 뒤로 하고 두 번째 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